본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토론 내용은 방송사와 무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충남방송이 제작방송하는 6.13 지방선거 서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방선윤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진행됩니다. 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러분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산시장으로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산시장 후보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사전 추첨회의에 정해진 좌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맹정우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신영웅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원섭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박상무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4분과 열띤 토론 진행해 볼 텐데요. 토론의 진행 방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에게 1분씩 기조연설 시간이 주어지고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후보의 공약 발표 후에 질의답변을 이어간 뒤에 각 후보가 주도하는 상호 질의답변이 실시되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 후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맹정우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모내기 잘하셨습니까? 지금 서산의 들녘에서는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을 바꾸는 새로운 힘, 더불어민주당의 서산시장 후보 맹정우입니다. 20대에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경험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청와대에서 국정을 또 배웠습니다. 40대에는 재선 도의원으로서 도정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을 뵀는데요. 서산을 바꿔야 한다. 시장을 바꿔서 서산을 바꿔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저 맹정우가 바꾸겠습니다. 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을 통해서 더 좋은 서산, 더 새로운 서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신현우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의 정의당 기호번 신현우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중앙정부 권력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산 지방정부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산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승리하는 6.13 지방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주인된 서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여 년간 실천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서산 시민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서산을 만드는 데 기호번 정의당 신현웅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원섭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완섭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서산 부시장과 서산시장 2차례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창출하면서
우리 해 지는 서산을 해 뜨는 서산으로 이미지를 바꾸면서 각 분야 골고루 성장 발전시켜 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700억 원에 달했던 그러한 부채도 6년이나 앞당겨서 2017년 지난해 9월에 모두 갚았습니다. 저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두루 섭렵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우리 서산 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산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더욱 열심히 서산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상무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서산시장 후보 박상무입니다. 20년을 다니던 대우그룹에 사표를 낸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이 17년을 우리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서산의 끝자락 오지리 독권대에서 박상무가 지나가면 개동 안 짓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열정적으로 17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서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2번, 도의원, 서산시장 출마 2번 했습니다. 이제 이 박상무가 나서겠습니다. 이 서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황 잘 알고 있습니다. 빈점포 밀분양 아파트 어렵습니다. 대기업 유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오고 싶은 서산, 박상무가 꼭 만들겠습니다. 네, 내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각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해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발언 제한 시간 30초와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종이 울리고 질문 및 발언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먼저 제가 각 후보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4개 분야에 걸쳐 4개 문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언론사 학계 및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 공정하게 선정된 질문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인 약 29,300여 명으로 상대적인 고령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6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전국 노인 자살률 1위였고 서산은 충남 시군 중에서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노인 자살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노인 문제 해결이 서산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노년의 품위 있고 질 좋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신영훈 후보가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신영훈 후보 어떤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년층의 주요 자살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고 경제력도 점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인구들 증가는 우울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8%로 OECD 국가 중에 유난히 높기도 한 나라입니다. 빈곤과 외로움은 노인 자살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인 서산시가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 또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도시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하는 것은 자살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 문제의 중심인 노인 인권에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 인간을 바탕에 두고 노인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대변화를 가져야 품위 있고 질로운 노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 지도자, 부녀의 새마을 조직 등 마을별 자치조직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마을 복지회관으로 개선하여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복지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마을 단위 공동 사업을 통해서 소통과 말벗을 통해 우울증 없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실제로 노인들의 자살률을 낮추는 시행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년에 맞게 인생 이모작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이완섭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 노년의 이 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아주 많은 정책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겠죠. 품위 있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하신 분들이 바로 노년층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 복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잘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년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통계로 보면 점점 어느 지역이든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지난 4월 말 통계를 보면 16만 명이 17만 6천 명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령 인구도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85명이 이렇게 추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복지, 앞으로 일자리,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시거든요. 연세는 드셨어도 많은 에너지와 능력과 역량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바로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기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많은 부분 건강, 맞춤형 이런 건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상무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84세 되신 어머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문제는 우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분의 3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듯이 질병 문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회활동,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 노년의 외로움 또 고독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도 어르신들께서 지금 치매 확률이 높습니다. 수준은 높은데 오히려 전라도 어르신들보다 치매 확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내 표현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어르신들은 그 자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꾸 사회적으로 활발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맹정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자살률 1위,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충남이, 서산이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은지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르신들의 애로, 그리고 미치지 않는 복지 행정, 그리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충남의 자살률을 1등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도 84세 노모를 모시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도 저희 어머님이 84입니다. 혼자 계신데요.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날 편히 깨끗이 씻고 누웠다가 다음날 안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키워온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산시가 효도하는 서산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복지센터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홀로 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요. 서산의료원의 치매 전담병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분야 그중에서도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한 네 분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도시행정 분야 현안입니다.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은 지난 1980년 2월에 개장했습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비좁고 노후화된 버스 터미널이 교통 흐름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서산시는 지난 1월 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맞물려 복합터미널 조성을 계획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 이미 형성돼 있는 주변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등 시민들의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여론도 있는데요. 이번 질문에서는 후보자들이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의 찬반 견해와 근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전을 찬성할 시에는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반대 입장이라면 터미널의 시설 노후화와 교통체증 유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완섭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터미널 이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참 오랫동안 우리 서산 시민들의 이야기거리 또 걱정거리 문제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도 2월에 문을 연 이 터미널이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주변 교통 체증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우리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을 찾는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서산이 지금 많은 부분 각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의 어떤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듣고 있죠. 주변 상인들은 또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옮길 때 이 상권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반대도 해오셨는데 이제 그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이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아우르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마당에 오래된 그 터미널을 언제까지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이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내버스는 그대로 환승역 개념을 존치를 하고 시외버스와 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되는데 상권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이 혼잡 그리고 주차장 확충 그리고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 확충을 통해서 상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상무 후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터미널 이전 문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의 양상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행정의 신뢰를 잃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인구 25만이 돼야 옮길 수 있다 하고서 곧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터미널을 옮기겠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이라든지 또 이해 과정이 없습니다. 또 터미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투기가 돼 있다, 이미 사전에 유출이 됐다 해가지고 이 시민 간의 갈등 또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저 박상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부시장 보완책 마련해야 됩니다. 구도심 보완책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차타워 설치해야 됩니다. 문화공간 또 휴게실 또 깨끗한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보완책 만들어야 됩니다. 1년 이내 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터미널 문제를 1년 이내 제가 매듭 짓겠습니다. 네, 다음은 맹정호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터미널 이전은 서산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서둘러 먹다 보면 입 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터미널 이전은 냉정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터미널 이전에 대한 당위성 공감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예견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완섭 후보의 방식으로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완섭 후보께서는 지난 시장 임기 중에 터미널 첫 삽을 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8년, 10년 후에 터미널이 완공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박상무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해소된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신영웅 후보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서산 공영터미널이 개장한 지 약 37년이 됐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교통 흐름 포함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산 터미널 이전 문제는 단순하게 그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재정비하고 원도심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같이 숙제로 남기고 나서 이전 문제가 논의됐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아직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 각자의 의견도 있고 워낙 시민들 간에 그 왈가왈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 전체 의견을 모아내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터미널 이전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 그 다음에 서산시가 도시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더 성장하고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를 통해서 터미널 이전이 확정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도심 활성화반,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좀 잘 만들어내서 터미널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예산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버스를 만들어서 교통약자들한테 그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노인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시민과 함께 풀어내는 숙제로 남겠습니다. 네, 네 후보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터미널 이전 문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현명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후보의 찬반 견해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각 후보가 제시하는 대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현안에 대한 질문 준비했습니다. 서산 대산항은 중국과의 거리가 339km로 가까워서 무역, 교역, 관광항으로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제3차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대산항 발전 방안을 담았지만 아직 인접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인 SOC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서산 지역 기업체들의 수출 제품 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상당량의 수출을 대산항이 아닌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대산항의 수출 물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박상무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주신 질문은 대산항의 물동량을 어떻게 하면은 증가시킬 수 있느냐. 참 맞습니다. 그 대산항이 안고 있는 지금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수출 물량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대산항은 이 수입 물량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산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회도로라든지 물론 고속도로 또 그리고 철도 등이 연결돼야 됩니다. 즉 SOC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산만 일반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대산항의 활력이 생겨납니다. 또한 대산항이 이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산항의 석유화학단지의 집적화, 특화단지로 발전시켜서 물동량 확보를 통해서 대산항의 활력을 찾아야 된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급격히 물량이 줄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대산항이 앞으로 그
국제항으로 더 많은 무역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SOC에 대해서 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야 된다. 또 이런 그 대산항의 특화단지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맹정우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대산항은 전국 무역항 중 물동량이 5위, 6위 이렇게 달리는 물동량이 많은 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대산항이 이렇게 큰 항인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산항에 많은 물동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만 대산공단과의 거래하는 물동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오는 화물들은 거의 회사, 민간부두, 자체 회사의 부두를 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5위, 6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물동량은 저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부두를 활성화하고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두, 예를 든다면은 자파부두, 자동차 수출입 부두, 액화부두 등을 좀 증설을 해야 됩니다. 성현 동이오토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대산항으로 통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평택으로 가서 수출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수출입 부두는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배후기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배후기지를 확대하고 도로 연결망 등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문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산항 그 물동량이 실제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산항만청에서 보도자를 낸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는 좀 늘었다는 좀 보도자를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량은 좀 줄었는데 실제 들어오는 양은 늘었다는 게 지금 보도자를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드 영향으로 중국 물동량이 줄다 보니까 아마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줄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시는 대로 그 대산항은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대교육 항이지 다른 중남미나 다른 외국 유럽하고 물동량을 하기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을 좀 수출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양들이 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동량이 대산항이 줄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조건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국가 부두항으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물동량을 좀 석유화학 제품 말고도 서산에서 아니면 인근에서 나오고 있는 수출 물량을 좀 확보하는 것이 대산항 문제를 좀 푸는 과제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산항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석유화학 단지 말고 자동차라든가 수출 물량을 할 수 있는 서산의 그 단지를 좀 확보하는 것이 대산항을 좀 살릴 수 있는 길일 것 같고, 더 크게는 대산항 주변에 있는 그 석유화학 단지를 국가 산업 단지로 지정해서 시설 좀 확충해서 대산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완섭 후보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이 세 분의 이 후보님들께서 대산항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시고 또 아주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시장으로 근무해왔던 또 현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세 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옳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산항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서산 발전의 효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죠. 5대, 6대 항만이라는 이런 말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심도 깊고 조만간에 이제 국제 여객선도 취항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이제 공약에도 넣었습니다만은 내년에 국제 크루즈선 유치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물동량이 사실 줄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평택 당진항은 0.7%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서산 대산항은 5.1%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 1분기에도 1.9%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목적 부두를 적기에 건설하고
또 화물 공영 차고지를 또 구축을 한다든가 대산항선 인입철도 이런 부분도 국가기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야말로 이 교통의 어떤 흐름이 대산하고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집적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국도 38호선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 주변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대산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항만 물류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대산항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후보께 공통으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고 국립환경과학원도 기관지와 심혈관, 안구 등의 많은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노출도가 1위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로 국한해봐도 그중 서산이 미세먼지 노출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미세먼지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노후 건설기계 폐쇄와 친환경 건설기계 도입, 환경보일러와 차량의 매연 저감 장치 의무화 등 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우리 서산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맹정우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공기 좋고 살기 좋았던 서산이 미세먼지 최악인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과 관련된 잦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의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중국으로 인한 요인, 그리고 당진하력, 태안하력 가운데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대산공단과 현대제철, 그리고 늘어나는 자동차 등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나눠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대기질 규제가 지방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산보다 서울이 공기가 좋은데요. 충남, 서산의 대기 관리 기준을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환경영향조사, 그리고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서산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어린이집, 학교, 교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도 보급해서 조금이라도 안심하면서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현웅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단순하게 서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관심사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충남이 전국에서 1위고 서산이 그 안에서 또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들이 좀 아까 맹정 후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의 당진화력, 그다음에 태안화력, 밑으로는 보령화력, 그다음에 현대제철을 포함한 주로 이 주변에 있는 시설로 인해서 서산이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산에 있는 석유화단지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기존 시설과 관련돼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좀 수립할 것을 좀 회사 측에 좀 요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들 좀 강제하기 위해서 법에도 되어 있는데 서산시 조례로라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같이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충남이 1위이기 때문에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기업에 유치할 때 석유 정제협의 비중을 좀 낮추고 정밀화학이나 R&D 이런 연구소를 유치를 좀 해서 미세먼지가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산업 유치를 통해서 막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도 가능하면 천연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회사 측에 권고해서 미세먼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완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큰 이슈화가 되지 않았죠.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공장이 들어오고 또 차량들이 늘어나고 많은 부분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 미세먼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겨난 것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함께 따라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때 또 함께 이어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앞서서 후보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함께도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도 서산 기상대 자리에 이렇게 유치가 돼서 앞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될 겁니다. 대기오염 완충 녹지도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산공단 주변 내에. 그리고 공기 오염을 정화시키는 정화형 시민공원도 이렇게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악취 실태 조사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네. 모든 부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무 후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 아침에 학생들 학교 갈 때 보면은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다녀요. 감기 걸린 줄 알았더니 우선 엄마들이 이제 마스크 써라. 미세먼지 어떻게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지금 당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미세먼지 측정 한 10년 동안 우리 서산이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좀 잘못한 거, 저는 이 한 10년 동안 미세먼지 1위가 그냥 지속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행정이 너무 안일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뭐 중국도 그렇고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또 물론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당연히 나서줘야 되지만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측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요즘에도 빈번한 그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표해라.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문자 한번 보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이런 환경에 관련된 문제, 우리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기능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의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모두 4개의 공통 질문을 통해서 서산시 각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네 후보가 어떤 의견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충남방송이 제작방송하는 서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각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를 통해서 후보자 간의 공약이나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다른 후보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주제와 상관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질문 역시 서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언론사 학계 및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 공정하게 선정된 질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각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드릴지는 사회자의 재량으로 결정했고요.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산시장 후보자 개인이 생각하시는 서산시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세 후보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후보자의 보충 질문은 30초, 추가 답변은 1분입니다. 만약 질문이 없을 시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완섭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 부족한 부분은 참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 안에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복지, 또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복지,
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관련된 복지,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복지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딱 한 가지를 찝으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 청년들, 젊은 층들,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미약하지 않겠는가. 우리 서산시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젊은 청년들이 마땅한 곳 어디 가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뭔가 좀 농담을 하면서, 농담이라는 게 주고받는 이 헛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이런 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적인 인프라, 예술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짓겠다라는 것도 그 공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문화회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청소년들, 또 노년층, 중년층, 장년층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품격을 느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 그 문화적인 복지, 예술적인 복지, 사회적인 복지 이런 측면에서 좀 시급하지 않겠나. 우선순위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완섭 후보가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완섭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후보님 어떻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대적인 그런 또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복지를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베푼다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퍼주기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선심성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 잘했다 잘못됐다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완섭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어르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지는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퍼주기식 복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복지, 퍼주는 식의 이런 복지들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꿈과 희망을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해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맹정 후보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복지하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다툼이 있는데요. 저는 그 다툼이 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 정책과 예산이 늘어나면서 막상 시설에서는 행정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이완섭 후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번문용례라고 하는 것이 행정학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행정적 비용,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죠.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절차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복지 수혜자가 복지를 수혜받고 싶어하는 분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현웅 후보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의 복지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좀 서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복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복지시설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복지 부분에서 회사를 핑계로 해서 지자체가 많은 소외를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대산복지관이 있는데 그걸 다시 근로자 복지관을 혹시 환원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완섭 후보는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부분도 그동안에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를 어렵사리 이렇게 유치한 것도 바로 근로자와 기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산과 태안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약상도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또 꼭 있어야 될 그런 그 시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산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이완섭 후보의 의견과 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질문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 박상무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 세 분은 보충 질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 후보자로서 서산시의 지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 혹은 개선 발전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요즘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에 빈 점포나 상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 보니까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어렵다고 그러십니다. 전에 IMF 때보다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저는 서산의 그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선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서산이 그동안 지탱해 왔습니다만은 언젠가 2010년도 이후에서부터는 기업 유치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 유치 없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또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서산시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의 아주 잘못된 부분이 기업 유치가 너무 안 됐다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박상무 후보의 답변 들었는데요. 다른 세 후보님들의 보충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정 후보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서산 경제의 문제점 중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산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 가서 쓰는 구조인데요. 그 이유는 교육, 문화, 쇼핑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 우리 박상무 의원님 평소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아까 우리 맹정호 후보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외지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 대형 마트라든지 또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 지역과 다른 그런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점포도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 내에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을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블록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상품권 또 아니면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은 뭐 자유경제 체제에서 위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약간은 좀 규제를 네. 좀 강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웅 후보 차례인데요.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기업이 잘못돼서 아시는 대로 군산이나 창원 이런 지역의 대기업이 정말 부도나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대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서는 지역 토속 기업을 좀 잘 발전시키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혹시 방안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우리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책임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지원이나 그런 또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아까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대기업 아니면 대형 마트의 그 횡포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토종 기업이라든지 지역 상권에 또 우리 골목 상권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적으로 행정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시장이 되면은 모든 것은 열린 시정 속에서 함께하면서 호소할 건 호소하고 또 우리가 또 부탁할 건 부탁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서로 합의적인 협의적인 이런 시스템 그런 행정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완섭 후보 부충 질문 시간인데요. 30초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현실의 인식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의 경제 활력을 잃었다. 이거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9월에 발표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뜨는 곳이 전국에서 6곳 중에 우리 서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점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장 책임이 아니죠. 그리고 기업 유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210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1분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글쎄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조금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현장 우리 서민의 또 시장에 좀 더 실태를 좀 더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5인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으면 그걸 기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기업 정말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업으로 인해서 함께 협력업체가 같이 도와주는 이런 기업을 사실은 어떤 기업의 개념으로 봐줘야지 그 조그만 거 창업한 것을 기업으로 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대기업을 유치해줘야 됩니다. 대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일자리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지역 경제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박상무 후보의 의견과 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보충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개별 질문 이번에는 맹종 후보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 세 분은 보충 질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안 중 서산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그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교육에 얼마만큼 참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표현해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원 8년을 하면서 충남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살펴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2년간 교육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서 교육계에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서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열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가 학교로, 학교가 지역사회로 나가는, 같이 협력하는 교육행복지구를 지정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강남의 아이들은 상시적으로 대학 입시 상담을 받습니다. 서산에 상시적으로 입학사정관을 고용해서 대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상담센터를, 입시 상담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부모가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서산교육이 되도록 교육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맹정호 후보의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우 후보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교육과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에서 공약으로도 내세운 5대 안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건 문제, 급식 문제, 시설 문제, 통학 문제, 교육 환경 문제 이런 5대 안전 조례를 좀 만들자라고 좀 제안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시장이 되신다라면 구체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의사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신현우 후보님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시장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원섭 후보님도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30초입니다. 제가 평소에 교육시장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 중에 인재스쿨, 사직연산 인재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맹 후보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외에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직연산스쿨에 매년 서산시가 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더 잘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기회가 동등한 교육을 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 입시 상담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직연산스쿨도 제가 되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들었고요. 두 후보의 보충 질문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상무 후보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맹정호 후보님 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는 거의 뭐 기존 있는 상태에서 뭐 시행되고 또 교육계에서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서산의 학교 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학업 신장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건강 체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정답이 될까요? 우리 학생들 정말 어려운 관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만큼 성과가 저는 나오고 있다. 이 성과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냐 아니냐가 가장 우선인데요. 저는 우리 서산의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서산은 시는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할 정도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인데요. 교육 분야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맹정호 후보의 의견과 다른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개별 질문은 신현우 후보한테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자들은 보충 질문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 후보자로서 서산시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만약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 공통 질문 때도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먹고 쓰고 남은 것들을 좀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산업시설, 국가시설이나 산업시설 오면서 거기서 생기는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개인들이 쓰고 있는 쓰레기 문제, 이런 환경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책임제를 좀 도입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같이 국가에 좀 청원을 좀 하고 국가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각자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를 좀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행정에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건 아마 누구보다도 서산 시민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리를 가로림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천연 갯벌을 좀 잘 지켜내고 그 안에서 우리 지역의 산란이 보고인데 수산물을 통해서 소득도 증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로림만을 잘 살려내서 지역 환경을 좀 되살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곳에 공약으로 국가정원을 좀 만들어내서 가로림만을 관광지로 늘려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방편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영훈 후보자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섭 후보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국가해양정원 가로림만에 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약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자원 중에서 가로림만 자원은 정말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가꾸고 또 보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적인 이런 환경을 잘 갖고 나갈 때 지역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환경 문제 중에서 네, 질문 하지 않으시는 짧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완섭 후보님 말씀대로 정말 가로림만은 우리 지역의 정말 천혜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4년 이상의 가로림만의 조력댐을 막으려고 했던 것들을 누구보다 맨 앞장서서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후보들도 가로림만의 조력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이 지켜낸 가로림만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는 우리 후손들에게 천혜의 자연 보고인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나 자연적 가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 지역의 환경, 그다음에 세계적인 환경으로서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보고이기 때문에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시간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상무 후보님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신현웅 후보님의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잘 파악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산의 환경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아까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좀 환경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산 시민들은 40%, 또 대산 주민들은 61%의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견해를 좀 한번 밝혀주시죠. 네. 예, 아시는 대로 제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안전한 서산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안전한 서산의 가장 큰 기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다. 아시는 대로 석유화학단지에 혹시나 하는 사고는 대형 인명 설상 사고 내지는 큰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이번에 어쨌든 올해 통과됐는데 그것들 좀 즉시 시행하고 그 안에 화학물질 관리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지역의 노동자들,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위험 예지 지도를 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난 예방에 앞장서는 서산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맹정호 후보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서산은 지금 환경 현황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서산시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설득해야 된다,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 소통만으로도 문제의 반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것은 좀 역지사지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이 행정력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좀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행정력이라는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생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말 더 좋은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을 건데, 이후에도 혹시라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가장 먼저 그 시에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 서산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갈등 비용이 정말 추가적으로 많이 들고 있고 힘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시장이 소통하는 시장이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환경 개선과 관련한 신현웅 후보의 의견과 다른 후보의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내 후보의 공약 발표와 함께 각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다른 후보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 다른 후보자의 질문은 30초,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박상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먼저 듣고 질문 답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공약집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올인하겠다. 대기업 유치만이 우리 서산의 살 길이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잘 사는 농촌 수산업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명품화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수준 높은 서산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거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그 따뜻한 복지, 정이 넘치는 서산에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충분히 지금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서산을 만들자. 그래서 환경이 살아 숨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서산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박상무 후보의 공약 발표 들었는데요. 이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맹종우 후보부터 하시면 되는데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제가 이 토론회 전에 후보자들별 핵심 공약 하나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로 알고 왔는데 우리 박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 공약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대기업 유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서산시장이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하면 이 대기업들이 올까요 하는 의심은 갖고 듭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네. 좀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은 1분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우그룹에서 20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개념에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까 이완석 후보님도 몇 년 동안 200개 했다, 또 1년에 또 60개 했다 하시는데 그 기업의 개념 중에서 대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은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현대 모비스가 지금 웰빙 특구에서 주행 시험장 완성하고 지금 계속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기아자동차 유치 문제, 지곡 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SOED 사실은
오지리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대기업 그냥 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업 전담팀을 또 인허가 문제 쉽게 하고 시장이 직접 나설 겁니다. 시장이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웅 후보님도 추가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도 뭐 박상무 후보님이 포괄적으로 공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박상무 후보님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동안 서산시가 사회복지 문제 관련돼서 관주도에 그런 것들을 좀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골고루 전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한번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현웅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라는 것은 결국 행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은 각각 이웃이 더 잘할 수도 있고 꼭 행정으로만 이 복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너무 관여하거나 또 관의 의도대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이나 기능이나 역할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현장감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행정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완섭 후보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박 후보님의 의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시장이 되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1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폄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10번, 20번 찾아가고 해서 유치된 그 기업들입니다. 물론 저도 함께 노력을 한 것이죠. 그 점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기업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답이 없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유치. 저는 우선 전담 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기업 유치 문제만큼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어떤 권한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도 줄 겁니다. 정말 시가 할 수 있는 우리 또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유치를 위한 행정의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허가 문제 같은 것도 정말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 모든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절차나 과정 문제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포커스를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이 직접 뛰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당초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중점적인 내용 한 가지씩만 발표해달라고 고지를 해드렸었는데 박상무 후보님께서 좀 포괄적인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발표해주시는 후보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맹종호 후보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도 시군 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합니다.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즉 충남의 서북부는 좀 괜찮지만 청양, 예산, 홍성, 서천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서 낙후된 군 지역을 특별히 지원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산, 고북, 해미, 팔봉 이런 지역은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사실은 면이 소멸의 위기에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저는 서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맹정호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봤는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신영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맹정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균형 발전 정말 소중합니다. 그동안 서산시가 수십 년 흘러오면서 지방자치제도 이후에 특정 지역이나 특수 지역에 편애가 되거나 편견이 있다는 것들은 아마 많은 서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맹정호 후보께서 당선되시면은 혹시 자기 출신 지역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입장하고 그동안 그걸 바라봤던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지 출신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해서 인지만을 챙기는 그런 시장은 되지 않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은 저의 정치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연을 갖고 더 살피고 챙기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도의원 됐는데 저희 동네에 4가구가 삽니다. 인지 시골에. 도로 포장이 안 됐는데 옆집 아저씨가 의원 됐으니까 이것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임기 끝나는 마지막 해에 이렇게 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산의 읍면동 골고루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례는 이완섭 후보 차례인데요. 보충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역의 이 균형 발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돈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긴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국비도 따와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데 중앙부처 국비 확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발표한 건 서산시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서산시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공약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완섭 후보께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입니다. 제가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중앙정부와 누가 소통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8년 동안 도의원 활동하면서 도에 많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저만큼 충남도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후보? 글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마무리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박상무 후보 추가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후보님들 가만히 보면은 너무 좀 과장된 편이 많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친하다고 더 주고 내가 누가 안다고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그거는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맹정호 후보께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없는데 그거 누구하고 뭐 어떻게 또 도의원 했다고 저도 도의원 해봤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돈을 막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실한 부분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맹정호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충남도지사 당선 유력되시는 분이 저희 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양승조
후보하고도 오랜 동안 같이 정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는 서산 출신 공직자가 한 100여 명 이렇게 계십니다. 각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소통해왔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웅 후보의 공약 들어볼 텐데요. 1분 30초 내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고 있고 땀의 대가를 좀 잘 받아서 그런 대가를 월급을 받아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고 과외비를 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하면은 참 예전에는 불온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도 노동조합이 좀 적극 장려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산시청 민원실 내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 내에 노동조합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꾸리겠습니다. 기존의 취업준비팀에 같이 해서 한 명이 취업과 노동까지 하다 보니까 서산에 많은 노사 문제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보령 노동청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가 서산 내에 일어나는 노사 문제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에 세워진 비정규직센터 민간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산복지관 노동자들한테 환원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활임금을 추진해서 기타 사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어기는 이런 일을 좀 막아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서산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기업체에 혜택을 주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웅 후보의 공약 발표 들었는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순서는 이완섭 후보인데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신 후보님도 아까 박 후보님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특정 그 공약에 대해서 발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를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예. 답변은 1분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문제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가 책임져야 될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사를 다니는 모든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일정 정도의 복지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 시민으로서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 미루거나 아니면 회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반 시민들하고 좀 차별을 두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좋은 회사 다니니까 회사에서 잘해주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똑같은 책임을 내고 있는 시민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똑같은 시민으로 바라봐서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도 시민들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박상무 후보 차례인데요.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신현웅 후보의 활약상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 주변이나 공공기관 주변은 그래도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약자들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일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그 제도권 내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펴줘야 됩니다. 그 갑질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개별일지라도 그런 시민들에 대한 노동 혜택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분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장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 역시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은 법적 최소한의 노동법적 그 보호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신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산시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것을 좀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만들 때 저희 민주노총이나 지역의 노동조합들도 되게 염원을 했고, 그거 지금 잘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그 작은 수석공단이라든가 작은 공단에 그 노동자들한테 그 찾아가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실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맹정우 후보 차례인데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웅 후보의 노동이 존중되는 서산, 노동이 당당한 서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정책과 공약을 같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산시청 내 직장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 노조 분들이 또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랴, 노조 일도 하랴 바쁜데요. 전임 배치할 수 있습니까? 답변 1분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 노조가 아시는데 서산시청에 우여곡절이 몇 번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갔다가 지역 노총 갔다가 다시 지금 형태로 있는데, 노동조합이 그 직장 일을 하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노동조합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자가 있는 거고요. 그 전임자 문제는 그 노동법에도 일정 숫자가 되면은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전임자 1명, 2명이 없다고 해서 서산시청 안 들어가는 거 아닐 거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 역할은 충분히 나머지 조합원, 공무원 조합원들이 아마 그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임자 1명, 2명 조합에 빠져 있어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서산시장과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같은 파트너십이 인정되고, 그랬을 때 노사 간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대화 파트너가 직접 생기기 때문에 노사 문제도 안 생기고 공직사회도 평안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 발표 마지막으로 이완섭 후보의 공약 들어볼 텐데요. 역시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많이 유치돼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서산은 지금 석유화합과 자동차 산업 양대 축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기업들만 하더라도 국세를 연간 5조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영원무궁하게 이렇게 또 좋은 호전적인 실적을 거두면서 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대산공단 주변에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대산공단 내 한 200만 평방미터, 평수 따지면 한 60만 평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에 고기능 이런 소재의 첨단 정밀 화학 기업을 유치를 한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S-오일 부지가 한 35만 평 되는데 12년 동안 묶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기 함께 포함을 시켜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대산공단 주변 이런 부분들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완섭 후보의 공약 발표 들었는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무 후보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 유치 또 기업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모처럼 우리 이완섭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대산공단 내 주변에 정밀화학 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실제 지금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뭔가 움직인 자기가 직접 한번 찾아다닌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정부가 2016년도에 철강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물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면, 지난해 9월 14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서울 제2 롯데호텔에서 S-오일 그리고
롯데케미컬, 한화, 토탈, 그리고 충청남도, 서산시 이런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약식도 맺고 해서 이 부분을 서산시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충청남도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많은 그동안 노력을 한 부분이 주요했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쏟았죠.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대산공단 주변에 이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맹정호 후보 질문 차례인데요. 질문을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산의 산업구조가 대산의 석유화학 산업, 성현 지곡의 자동차 산업,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에서 보듯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또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산업 생태계가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의 산업 생태계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대기업만 유치한다고 꼭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간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우리양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박 후보님도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이 직접화되는 이런 그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면 좋겠죠. 우리 지곡에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장동, 호남동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던 부분을 지금 잘 엮어나가고 또 가시적인 부분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우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순서는 신현웅 후보 차례인데요. 질문은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좀 운영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진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비말까지 있는데, 기업들이 서산시에서 서산시 행정이나 주변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문제들 때문에 기업이 좀 잘 운영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부분은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업이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유발하면서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기업의 배만 불리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인식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제 반대를 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어떤 갈등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고 또 기업과의 이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어찌 보면 기업주의 역할이 또 크다고도 볼 수 있고요. 중간자적 역할에서 또 서산시 지자체 역할도 크겠죠. 기업과 주민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 어쨌든 잘못 오해로 해서 갈등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과 또 기관과 기업이 삼박자 서로가 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관련해서 후보자 간 토론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자유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토론 시간인데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공약 발표에서 일부 후보님들이 공지된 대로 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들은 총 6분의 시간을 주도권을 갖고 토론에 임하실 수 있는데요.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맹정호 후보가 먼저 6분간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섭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 재선 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선관위에 발표했던 5대 핵심 공약 기억나십니까?
5대 핵심 공약 뭐 기억 잘 안 나네요. 기억 안 나죠?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전식품 생산 기반 구축, 노인 복지타운 조성, 세계 테마파크 유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산 배후 휴양지 조성,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공약 중에서 몇 가지를 이행하고 실천하셨나요? 예, 아주 그 큰 주제를 제가 당시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야심찼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세계 테마파크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자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달려들었고, 뭐 언론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충청남 도지사와 함께 공약 중에서 지금 4년 임기를 다 끝내셨으니까 어느 거는 됐고 어느 거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예,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사업이고 시장 혼자만의 의지로 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집에 온 선거 홍보물을 보니까 공약 완료, 정상 추진율이 91.26%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5대 핵심 공약 중에 된 게 거의 없는데 이렇게 정상 추진율을 91.26%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요. 5대 공약만 그게 추진이 잘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프로테지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103개 공약을 그때 제가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맹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공약은 안 지켜도 되고 자잘한 공약들은 지켜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제 물론 그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이 아쉽습니다만은 충분히 예, 프로테지는 틀린 게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완섭 후보께서는 틈만 나면 중앙인맥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단체장이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얼마만큼 유치했느냐가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해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얼마나 확보하셨고 유치하셨습니까? 이 특별교부금 수치를 제가 솔직히 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22억 3천만 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억은 빨리 안 납니다만은 이 특별교부금 22억을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시장님이 장관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특별교부금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안전부에 받는 아마 그것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그 수치는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 특별히 많이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있고요. 또 뭐 인맥이 많이 받아오셨다고 홍보를 하셔서. 아니,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죠.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예산 따서, 국가 예산을 따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행자부에서 근무하셔가지고 또 행자부 장관하고 친하셔서 많이 받아온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이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친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에 많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남의 시중 계룡시를 빼고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순히 그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안 되죠. 다른 후보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무 후보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후보님이나 저나 행정 경험이 짧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된다면 부시장을 승진시켜서 시장을 시키는 게 맞지, 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시장을 뽑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의정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 CEO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을 옛날처럼 주먹 내려온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요. 단체장이 행정을 몰라서는 안 되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민심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의 덕목이지 않는가. 특히 민선 시대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후보님도 저의 의견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신현웅 후보가 자유롭게 주도하는 토론 역시 6분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두 번의 그 토론회에서 좀 얘기했던 것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꼭 그 2019년도 시장이 되신 분들이 좀 우리 학생들에게 좀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19년 신입생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세 분의 후보자들한테. 제가 되면 당연히 할 거고요. 지난번 토론에서 두 분께서는 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완석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담인데 지금 제가 오늘 추천을 왔습니까? 네. 혹시 안희정?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5개월, 누구는 4개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서산을 위해서 뭔가 한 역할이 좀 있나요? 제가 맡은 일이 서산을 위한 정책 사업부서에서 일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5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치 개혁을 책으로 엮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짧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5년 정치 개혁과 같이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서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역할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다들 맞습니다. 그 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음에는 우리 이완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700억 원 오늘 빚을 5년 앞당겨서 갚았다고 그랬나요? 6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빚이 제가 시장 취임 전에 한 695억 원까지 이렇게 있었던 빚을 원래는 그 빚을 이제 2023년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지난해 9월에 왜 빨리 갚았는지 그것만 빚을 빨리 갚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빚을 갚을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무슨 돈으로 갚았나요? 돈이 남았었나요? 시예산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땅 팔아서 갚았다. 질문 자체가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아니 어떤 그래도 여유 있는 돈이 어떻게 생겼냐. 빚을 살아가면서 빚을 이유 없이 이자를 물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여력이 있어서 그 빚을 갚고 마지막 갚을 때가 155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알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갚을 여력이고 그걸 안 갚으면 사실은 13억 원의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역 개발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가 그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그 활성화 또 지역 개발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빚 갚는데 그거 봐. 이건 물론 비싼 이자도 아닙니다, 이게. 근데 빚을 갚았다고 이렇게 너무 이건 자랑이 아니라 무슨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저는 아주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155억을 갚은 겁니다. 이건 좀 외부 자원 많이 가지고 왔다고 막 그러는데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시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방관낫으로 뛰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갖고 온 것처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민들 현혹시키거나 혼란을 빠뜨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할 일 열심히 했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상을 7년간 330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한 50개가 넘게 받았어요. 1년에 50일 이상 상 받으러 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구만요. 그거 제가 받은 게 아니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잘해서 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개인 상 받을 때야 제가 개인이 가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각 부서에서 가서 상을 받는 거죠. 예. 상당히 오해가 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내용을 상문 담당을 중앙부처에서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가 상에 대한 집착이 좀 우리 많이 공직자들이 있으시다. 열심히 일한 것을 예, 평가받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좀 포장하지 여기서 않았으면 좋겠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마지막으로 내 후보 여러분이 주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엔 신현웅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일이 있었습니다. 취업비리 청탁 올라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43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정의당이 이 모든 불의에 맞서서 서산을 정의롭게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산이 정말로 평화롭고 지역 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 데 정의당 신현웅과 시민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기호 5번 정의당 신현웅에게 소중한 한 표 모아주시면 정의로운 서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완섭 후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7년간 열심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서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원해 준 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함입니다. 잘 달리는 말 멈추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루어온 이러한 일들을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꼭 해주신다면 바로 우리 서산 발전과 직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두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서 서산 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꼭 찍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상무 후보 차례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17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거쳤습니다. 2번의 시장 출마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 시민들의 눈길, 손길을 잘 압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 거 우리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저 대기업 유치로해서 사활을 걸겠습니다. 저는 다른 일 안 하겠습니다. 행사장 안 다닙니다. 애경사 아닙니다. 정말 우리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우리 또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서산의 지역경제 정말 저 박상무가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 박상무와 함께 새로운 서산의 미래를, 희망 서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주십시오. 저 박상무의 열정을, 제 손을 시민 여러분 꼭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맹정우 후보 차례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단단하게 준비된 후보, 집권 여당의 후보 맹정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서산 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을 만납니다. 환경을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서산의 미래를 걱정하십니다. 서산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민심은 맹정호께 있습니다.
맹정호가 대세라고들 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마음을 담아 서산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띤 토론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충남방송이 제작 방송하는 6.13 지방선거 서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산시장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비전,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과 9일은 사전투표가 가능하고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